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노동장 6월 첫 번째 일요일 6월 1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10일 날 북미 정상, 6월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6월 12일, 13일 FOMC 회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집중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례들, 특히 수급의 움직임들을 보면 외국인들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대상으로 한 하방에 대한 어떤 포지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부분들을 일단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일 시장에서 보면 해외 시주도 약간 혼조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하락 부분 났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특히 미국 철강 수입의 약 40%에 해당하는 멕시코의 철강 관세 부분들이 좀 부과가 좀 되면서 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진행했다.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각계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권을 좀 뒀던 것은 신흥국 아르헨티나, 터키, 그 다음에 최근에 부상한 그 이탈리아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가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87에서 우리가 93, 94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94선을 넘어섰습니다. 94선 넘어서서 여기서 또 오버슈팅 나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나 보여준 거죠. 달러가 이 정도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94선 오버슈팅 나오면 95선 정도까지 오버슈팅 나오면서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준 거죠. 폼생폼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사분기, 2사분기에 달러에 대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 특히 미국 국채 부분들 발행 가능성 부분 나오면서 3% 이상의 강세가 나왔고, 여기에 경제 지표 자체, 특히 해외 쪽,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아르헨티나도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달러가 반사적으로 강세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얘기하고, 그 와중에 트럼프는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중국의 대상, 그 다음에 멕시코 대상, 그 다음에 브라질 대상, 이러면서 무역 장벽,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좀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과도기인 상태죠. FOMC 회의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결론적으로 보면 FOMC의 가장 중요 포인트 자체는 금리 인상 속도라는 얘기를 좀 돼요. 속도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속도는 그렇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그 낮은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신흥국한테는 하나의 숨고르기 파동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좀 되죠. 숨고르기 파동을 이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역 장벽, 무역 보복,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 그 외 EU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 과정, 그걸 지금 ING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 중에 뭐가 또 해야 되냐면 금융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슬슬 소리 소문 없이 좀 풀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 있어요. 1분기, 2분기 달러 강세의 요건을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큰 축은 작년 4, 4분기에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세제 개편한 부분들, 해외에서 자금, 현금 부분도 있을 때 본고를 환원했을 때 그 세제 혜택 부분도 줬죠.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는 강세가 됐다는 요건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멕시코 무역 장벽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약간 울타리가 있어요. 남북 경협 관련된 울타리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FOMC 회의 전까지 아리송해 하면서 개별 각계전투 종목군들의 장세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시간 자체가 보면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12, 13일 날 FOMC. 시장이 어떻게 보면 관망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건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 포인트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개인 소득이라든지 최근에 뭐 GDP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보다 하위가 나왔지만 개인 소득의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죠. 전월 대비 0.3%.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 소비 지표, 특히 경기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개인들의 소비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FOMC 회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속화될 건지 되지 않을 것인지, 이걸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 2주, 오늘 6월 1일이기 때문에 최소 한 2주 정도 변동성,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파생 공격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 포인트를 잘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 줄 코멘트 부분들 정리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계속 파생 드라이브 장세가 유지됩니다. 그 와중에 캐나다, 특히 미국산 철강 보복 관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지만 반대로 6월 1일, 6월 달에 그 장세 부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 자체가 계속 점진적인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 자체는 한 2주 정도는 각계전투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변동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시장 자체가 FOMC 회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에 대해 관망세가 커진 만큼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접근 부분들 진행할 수 있는 장세가 열릴 수 있다는 코멘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6월 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